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그린데스크 첫 소식은 생활정보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먹다 남은 수박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가정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균 수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정남 기자입니다. 보통 가정에선 먹다 남은 수박을 랩에 싸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랩으로 포장해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을 꺼내 조사해봤더니 잘라낸 수박 표면부의 세균이 최대 3,0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 1cm 안쪽의 수박도 세균이 6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잘못 먹으면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실험을 진행한 소보원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 구균입니다. 수박 껍질 일부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 구균을 다시 검사했더니 수박 속에서도 황색포도상 구균이 검출됐습니다. 껍질을 자르다 칼에 묻은 균이 수박 안쪽까지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보원은 이번 실험을 멸균된 칼과 도마, 식중독균이 없는 냉장고 등을 가정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정에선 세균이나 식중독균이 실험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마트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마트 내에서 판매하는 랩으로 포장한 반죽 수박의 경우 세균 오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죽 수박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된 수박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 구매법일 것 같습니다. 소보원은 세균을 덜 먹으려면 처음 수박을 자를 때 아예 조각 내 밀폐 용기로 보관하고 랩에 싸 보관한 수박은 적어도 1cm 이상 잘라내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환경TV 뉴스 문정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바다에 폐유 등을 몰래 버려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사후 검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국민안전처가 폐유 유출 등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문법이라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 사고 원인 및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지문이라는 것은 기름의 지문이라는 뜻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탄화수소 성분비 등 고유한 구성이 있어 사고 해역과 선박기름의 유지문을 대조하면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안전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해경이 주체가 돼서 국내외 원유와 원료유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감식 전문 인력도 함께 양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 뉴스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무상급식 중단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홍 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홍준표 지사와 관할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자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해당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단체들은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 무상급식 단체들이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식량을 재배해서 먹는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가 우주에서 첫 재배에 성공한 식량은 상추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도대체 우주에서 어떻게 상추를 재배했는지 김택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느닷없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파티 메뉴는 상추. 보통 상추가 아닙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입니다. 우주에서 뭔가 재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상추 시식에 대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평가입니다. 실제 더 먼 우주를 탐사할 때 식량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한정에 식량을 싣고 갈 수 없는데 자체 재배가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신선한 채소는 직접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황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해서 직접 시식하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그 유인 행성 탐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활용이 가능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상추는 배지라고 불리는 소형 온실 장치에서 키웠습니다. 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인데 작동 방식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발산하는데 배지는 LED 조명으로 빛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배지 안엔 빨강, 파랑, 녹색의 LED 조명이 있는데 이 LED에서 나오는 빛이 식물 생존에 필수적인 태양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배지 속 우주상추의 색깔. 보통 초록색인 지구상추와 달리 완전한 보랏빛입니다. 빨강과 파랑 두 색의 빛이 녹색빛의 강도보다 월등히 강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주인들이 시식하는 상추는 지구와 똑같은 녹색입니다. 우주상추 첫 시식의 주인공이 된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주정거장에서 상추를 키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이제 먹어치우게 되니 슬프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가 슬프지 않게 다음 단계로 배추와 토마토 등도 재배해 우주인들이 샐러드를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TV 김택수입니다. 미국에선 우주상추 재배에 성공하며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좋은 건 아니고 물난리입니다.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르가 중국을 강타하며 1,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사우델로르는 특히 저장성 원청현에 하루에만 645mm의 비를 뿌리는 등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645mm는 100년 만에 최대 강우량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푸젠성에서만 1,000만 명이 폭우 피해를 당하는 등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는 21명, 실종자도 5명에 이릅니다. 또 대만에서도 7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과 실종, 인명피해는 집계된 것만 38명에 달합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과 날씨는 오혜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 고용업소 10곳 가운데 4곳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위반 업소들은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음식점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으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번으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 공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년 동안 정보를 보존, 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죄질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 적용하라는 것인데 헌재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업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어제 전북 군산의 한 공원에서 13살 남자아이가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폭염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을 기해 전국적인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평년 수준의 여름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야외 작업자 등은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고 오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2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역은 비가 오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 먼바다는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32도, 대구 27도, 광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은 나쁨, 제주권은 좋음,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마지막 복날인데요. 삼계탕 많이들 드시죠? 복날 대표 음식인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신체 온도와 바깥 온도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삼, 대추, 마늘 등 더위를 극복하게 해주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일 삼계탕과 같은 든든한 영양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우리 군은 성금 모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어떻게 우리 군이 지키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 지뢰를 설치하고 북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린데스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